자, 클래스 구성 요소, 자바의 클래스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요거 액세스 모디파이어. 요거는 접근 제어자, 접근 지정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녀석인데, 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인스턴스화 돼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안에는 변수나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게 있잖아요. 메서드, 필드나 메서드. 그러면 조금 전에는 참조하고 있을 때 점 찍어서 x도 쓸 수 있고 y도 쓸 수 있고 메서드도 그냥 쓸 수 있고 막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요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접근을 제어해줘야 됩니다. 왜냐? 객체 내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값인데 그 값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막 조작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짜게 되면 클래스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클래스가 많을 때 객체는 당연히 그거보다 많겠죠.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지만 객체는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에 대해서 다른 객체에서 지금처럼 그냥 막 접근하게 해버리면 코드가요, 그 값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뭔가 보여졌을 때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게 10이 나와야 되는데 20이 나와요. 암만 생각해도 이게 돌아가면 10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0이 나와버린다. 대체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러면 객체 내부의 값을 조작하고 있는 코드를 다 뒤적뒤적 찾아봐야 됩니다. 막 접근하게 해놨기 때문에. 중구난방. 생각해보세요. 클래스로 이렇게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그걸 갖다 객체로 만든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그냥 막 접근하게 그냥 막 만들어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 생각에 누구나 막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이 엄청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이거 좀 철학적인 얘기고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점 찍고 접근할 수 있는 멤버를 좀 제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또는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걸 지금 볼게요. 자, 멤버 필드 X가 있고 Y가 있고 프린트 포인트라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러면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접근 제어자는 객체의 멤버의 접근을 제어해주기 위한 겁니다. 프라이빗, 퍼블릭이 대표적이고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어요. 프로텍티드.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거, 패키지. 아무것도 적지 않은 거. 지금까지 이렇게 적었던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패키지 레벨이라고 봅니다.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멤버를 명시하는 거예요. 퍼블릭은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멤버를 명시하는 거. 여기서 사용이라는 표현은 접근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지금 볼 순 없지만 상속 관계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멤버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기본 프라이빗과 동일합니다. 이외에는 프라이빗과 동일하다. 패키지는
아무 선언도 하지 않은 멤버고요. 이 멤버는 동일한 패키지에서만 직접 접근이 가능한 멤버를 말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요걸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멤버 앞에다가 잘 봐요. 지금은 우리 요렇게 접근이 되죠. 참조 변수로 객체를 만들어서 점 찍으면 x도 있고 y도 있고 프린트 포인트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러면 요 앞에다가 private 이라고 적어볼게요. private이 무슨 뜻이라고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 이게 좀 더 명시할 수 있겠네요. 직접 접근이 가능. 얘도 직접 접근이 가능. 봐봐요. 메서드 프린트 포인트에서 x에 접근하는데 문제 없죠. 이게 접근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요 코드에 x가 표시됐어요. 어디에? x에 접근하고 있는 코드에. 함수는 상관없죠? 이게 문제죠. 이클립스가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 이 필드 포인트 x는 not visible. 야, x가 안 보이는데? 가려놨어요. 여러분 제 생각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까요?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은 그 객체 내부에만 존재하는 거고, 알고 싶으면 공개된 기능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능 또는 타자를 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건 공개된 기능이니까. 안 보인다고 표현이 됐어요. 진짜 안 보이는지 볼래요? 아까 분명히 x가 보였어요. 점을 찍었더니 이클립스가 x는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안 보여주죠. x가 안 보이죠. 이렇게 접근을 제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어하는지까지는 지금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private이라고 하는 개념, public protected 또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이 개념의 설명을 보면 어디서 접근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범위가 명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 직접 접근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명시해주는 키워드가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private 이라고 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임의의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요 포인트 클래스를 이쪽으로 옮겨줘 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 옮겨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시 요 예제 파일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아까 y에 접근하는 것이나 메서드에 접근하는 이 개념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포인트 클래스에 이 멤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에러를 보면 퍼블릭 어쩌고 저쩌고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갑자기 못 보던 게 생겼어요. 임포트. 우리 임포트도 써봤죠. 랜덤 클래스를 사용할 때 임포트 했어야 돼요. 뭘? 자바의 util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랜덤이야, 이런 선언이 저 위에 있었거든요. 그죠? 임포트가 뭐냐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포인트 클래스가 뭔데?
EX01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클래스 이그잼 03번에 들어있어요.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패키지에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 클래스가 뭔지 못 찾는 거예요. 이 패키지 안에서 기본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포인트 클래스가 테스트라는 패키지 안에 존재한다 라고 full name이라고 합니다. full name. 패키지 이름까지 포함한 전체 이름을 써주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그럼 너무 귀찮죠? 여기저기 쓸 때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귀찮으니까 full name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쓸 건데 그 포인트 클래스는 테스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임포트예요. 요 의미가. 그리고 클래스까지는 이제 식별이 됐는데 그럼 그 클래스로 객체까지 만들고 멤버에 접근해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프라이빗은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근데 프라이빗이 안 붙은 애들은 제가 여기다가 아까 아무 선언도 하지 않았을 때는 패키지 레벨이라 그랬죠?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동일한 패키지일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한 최대 가장 넓은 범위가 동일한 패키지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패키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이 가능하려면 이런 선언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이거 퍼블릭이야. 이거 퍼블릭이야. Y는 공개한 멤버. 요 메서드도 공개된 멤버. 퍼블릭은 뭐라고요?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공공의. 다시 가보면 Y나 여기 프린트 포인트는 괜찮죠? 다시 괜찮아졌죠? 근데 X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라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프라이빗 선언되어 있는 X에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직접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혹시 X의 값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 X에 들어있는 값을 지금처럼 이건 X라는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고 싶죠? 그죠? 누가 저장하는 거예요? EX01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 내에서 그 녀석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죠, 외부. 지금 이 위치는 클래스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라이빗 되어 있는 프라이빗 멤버에 대한 접근, 보통 멤버, 일반적으로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이고요. 멤버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값은 숨기고 기능은 공개한다.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 필드 대한 접근을 위해서 getter와 setter라는 메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get이 무슨 뜻이에요? 얻는다, 뭘 얻어간다. set은 뭔가 설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x라는 변수를 외부에서 알고 싶으면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 말고는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x 값을 가져다가 어디다 저장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다른 값을 x 값에다가 저장하거나 이런 걸 못하니까 그때 필요한 게 getter나 setter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public, void, set, x 이름 규칙입니다.
여기에 int 값으로 뭘 받아서 x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외부에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x의 값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x에다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pos1에 뭐라고? set x에다가 10을 넣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겠죠? pos2에서도 set x에다가 30을 담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린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출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걔가 갖고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어요. 야, pos1 너 x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행위는 마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끄집어서 갖고 가는 거랑 똑같죠. 그죠? 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여러분 객체 지향은 이거예요 라고 직접 지식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와우,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맘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바꿔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꺼내볼 수 있도록,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setup 설정 메서드라고 부르는 개념이고요. 외부에다가 값을 반환해주는 개념으로 int를 반환해주는 get x, return x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getter.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걸 setter getter라고 불러요. 그러면 x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직접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야, pos1 너 지금 그 x 값 뭐니? 값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도 그 객체가 할 일이 되는 거죠. 감히 외부에서 막 꺼내고 막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모든 에러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다 값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setter getter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setter getter의 필요는 왜? 멤버 필드에 보통 private 변수, private이라고 하는 요 접근 제어자가 선언된 변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값을 외부에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값을 반환시켜 주거나 하기 위해서 요런 애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private, public. private은 제한이 있죠. public은 제한이 없죠. 그런 선언을 멤버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멤버 필드는 private 설정, 멤버 메서드는 public. 그렇기 때문에 멤버 필드에 있는 값들을 내부에서 계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값을 가져다가 저장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getter나 setter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getter나 setter라고 하는 애들은 멤버 필드의 이름이 시작을 대문자로 하고 앞에 set 또는 get을 붙인 이름의 메서드를 말합니다. 이거는 자바 이름 규칙이기 때문에 맞춰주시는 걸 권장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이름이라는 값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외부에다 공개할 메서드로 set 뭐라고 쓰면 돼요? name이라고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달받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걸 저장하도록 하주니. 마찬가지 get이라고 한다면 스트링을 외부에 반환시켜 줄 수 있고 get 이름 뭐요? name이요.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 멤버의 값을 외부로 반환시켜주는 기능을 갖게끔, 뭐 꼭 요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처리 기능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터다, 게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 멤버 필드에 대해 값을 설정해 주거나 그 필드의 값을 외부로 돌려주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면 코딩할 때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에 프라이빗 되어 있는 이 멤버에 접근을 할 때 직접적인 접근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점 찍고 X를 쓰거나 점 찍고 네임을 쓰거나 이런 걸 막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코드상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때 어디에서 실수했는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접근 제어자까지 오늘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바 클래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큰 틀을 잡아드린 거예요. 멤버라는 개념으로 다 동작하고 있고요. 생성자라는 게 뭐하는 애인가, 접근 지정자가 뭐하는 애인가, 대략 알고 계시면 되는 가비지 컬렉터의 역할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처음 할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요.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머릿속에 스크래치를 내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건 베이스로 깔고 그냥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아까 얘기 못했던 디스 요것도 보고요. 파이널, 스태틱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기본적인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 추상화,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징들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알아야 뒤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